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결혼 1년 차 주부였던 32살 여자입니다. 왜 과거형으로 말하는가 하면 현재 저는 이혼녀거든요.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고 세상의 모든 부부들이 이혼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이유들이 존재하겠습니까? 특히나 이곳 사연들을 보다 보니 정말 생각지도 못한 경우도 참 많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남편의 여동생, 즉 저한테는 시누이가 되겠네요. 아무튼 멍청한 남편과 시어머니는 시누이라면 아주 쩔쩔매면서 말 한마디도 함부로 못하던 사람들이었는데 결혼 생활을 하던 당시에도 전혀 이해가 안 되긴 했어요. 시누는 저보다 4살 어리니까 이제 28입니다. 결혼은 당연히 아직 하지 않은 상태고 거기다 애인도 없는 싱글이었죠. 문제는 제게도 동생이 있다는 거였어요. 성별은 남자고요. 그저 평범하기 그지없던 유년 시절을 보낸 저와는 다르게 남동생은 공부 쪽에 특출난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숫자에 관련된 분야만큼은 지역방송국에서 인터뷰도 두세 차례 했을 만큼 천재 소리를 듣고 자랐어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사자 들어가는 직업하면 몇 개 떠오르는 게 있으시잖아요? 변호사, 의사, 회계사, 검사 등등 말이에요. 놀랍게도 남동생의 직업은 제가 나열한 직군들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워낙 희소성이 높으니까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을게요. 해외 수출입과 관련되었다고만 말씀드리면 아실 분들은 아실 겁니다. 사실 제 사연의 흐름에 크게 중요하지도 않고요. 아무튼 그쪽 계통에서 가장 유명한 곳에 입사를 하자마자 억대 연봉을 받더라고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에 입사해 자리를 일찍 잡게 된 동생은 자기가 일하는 곳 근처에 전세집을 구했는데 꽤 고급 아파트였죠. 마침 제가 다니는 직장과도 거리가 가까운 편이라 결혼 전까지 같이 살게 되었어요. 물론 공짜로 얹혀 사는 건 아니었고요. 식비나 공과금 같은 건 제가 부담을 했어요. 그런데 동생이 부담스럽다며 가족끼리 그러지 말자고 하는 거예요. 허나 동생 덕분에 회사를 편하게 다닐 수 있게 됐어 고맙기도 하고 원래 제 성격이 그런 거는 칼같이 계산하는 편이라 제 고집을 꺾지는 않았어요. 사실 제가 집안일은 많이 서툴거든요. 청소도 그렇고 빨래며 음식하는 거 뭐 하나 잘하는 게 없어요. 반대로 남동생은 하나를 시켜도 꼼꼼하게 잘해서 같이 사는 내내 집안일은 모두 남동생 몫이었죠. 어찌 보면 누나인 제가 같이 사는 게 불편하기도 했을 텐데 그런 내색 한 번 안 하는 속 깊고 어른스러운 동생이네요. 그러다 작년에 제가 결혼을 하게 되면서 동생이 혼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신우가 제 동생 집에서 살고 싶다고 하네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으시죠? 나이가 어려서 그러는 거면 그냥 철이 없는 탓이다 흘려넘길 텐데 혼기도 꽉 찬 신우가 제 남동생 집에서 살 생각을 하다니 정말 어이가 없어서 웃음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누가 봐도 말이 안 되잖아요. 뭐 나름대로 핑계를 대기로는 남동생이 살고 있는 집, 바로 근처에 신우가 다니고 싶은 회사가 있답니다. 그래서 돈도 아낄 겸 사돈끼리 친해지면 나쁠 거 없지 않냐 하시는데 그냥 바로 거절했습니다. 동생이 좋다고 해도 제가 싫다고요. 그랬더니 곧바로 시어머니가 속마음을 꺼내 후으시대요. 요즘 겹사돈이 뭐가 문제가 되냐면서 제 동생도 혼기가 찼으니 결혼할 때가 된 것 같은데 둘이서 잘 되면 서로서로 좋은 거 아니냐입니다. 그러면서 살면서 사자 들어가는 사위 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며느리 덕분에 그 소원을 성취하겠다면서 아주 신이 나서 춤이라도 출 기세더라고요. 그 소리를 듣고도 남편은 꿀먹은 벙어리 마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길래 제가 나섰죠. 당장 신우가 저희 신혼집으로 들어온다고 해도 그게 가당키나 한 소리냐며 말려주셔야 할 어머님이 이러시면 어떻게 하냐고요. 저희 집도 아니고 혼자 사는 제 남동생 집에 신우가 들어가서 산다고 하면 혼구녕을 내서 정신 차리게 해야지. 덩달아 장단을 맞추시는 건 선을 넘어도 너무 넘으시는 것 같다고 따지듯 말씀드렸습니다. 알고 보니 이미 신우이는 제 남동생에 대한 웬만한 정보는 다 입수를 했더라고요. 언제부터 흑심을 품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시어머니도 한패라는 확신이 들더군요. 왜냐하면 한 번씩 저희 엄마가 저한테 그러셨거든요. 사부인한테 종종 전화가 오는데 이상하게 그때마다 며느리 이야기는 안 하시고 사돈 총각에 대한 이야기만 하신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당시만 해도 저희 남동생이 직업도 좋고 성품도 좋다 보니 혹시라도 좋은 자리에 중매라도 서주시려나 보다 하고 넘겼는데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뭐 어떻게 보면 중매 자리를 알아봐 준 거긴 하네요. 그 대상이 자기 딸이라서 문제인 거죠. 아무튼 시누이도 그렇고 시어머니도 그렇고
마치 제 남동생과 당장이라도 결혼할 수 있을 것처럼 말하면서 저한테도 가족 일인데 협조해야 하지 않겠냐고 강요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어머니가 말씀하시더군요. 자기가 돈만 넉넉하게 있었으면 신우가 하고 싶은 거 다 시켜주고 또 집도 얻어줬을 텐데 이게 다 자기가 못나서 그런 거랍니다. 그래도 며느리 잘 본 덕분에 이제는 한시름 덜게 되었다고 마치 다 정해진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도저히 그냥 있다가는 눈 뜨고 코 베이겠더라고요. 저는 제 눈에 흙이 들어가도 그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겹사돈이고 뭐고 그런 문제를 떠나서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남녀 사이를 맺어주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저보고 치사하답니다. 자기 딸이 어때서 사돈총각 의사도 안 물어보고 재선에서 자르냐고. 어른할 길을 우습게 아냐면서 이래서 늙으면 죽어야지 신세한탄을 하시더군요. 그걸 본 남편은 한술 더 떠서는 저보고 못됐다고 자기 엄마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냐고 또 거드는데 이게 무슨 코미디인가 싶었네요. 결혼하고 얼마 안 되는 시간이지만 저 한 번도 시어머니 우습게 본 적 없습니다. 오히려 받는 거에 비해서 며느리 도리는 넘치게 할 거 다 했다고 자부할 정도거든요. 물론 남편이 제 남동생처럼 많이 버는 직업을 가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중견기업에서 과장직책 달고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알게 모르게 시가에 생활비 보태드리는 거 아무 말도 안 하고 넘겨왔고 때 되면 섭섭치 않게 제가 따로 용돈도 챙겨드렸습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맞벌이다 보니 자주 찾아뵙기가 힘든 상황에서 돈이라도 넉넉하게 쓰시라고 그랬는데 이 정도면 할 도리는 웬만큼 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누가 들어도 말이 안 되는 요구를 안 들어줬다고 두 모자가 작정하고 저를 나쁜 며느리로 몰아가는데 정말 할 말이 없었네요. 사실 말이야 바른 말이지 신우가 제 남동생에게 어울릴 만한 여자면 또 몰라요. 비록 제가 실제로 아는 사람들 중에는 겹사돈이 없지만 가끔씩 뉴스나 이곳의 사연들만 봐도 아주 터무니없는 이야기는 아니더라고요. 신우가 만약에 정신머리가 똑바로 박혀있고 사람 됨됨이만 괜찮았다면 한 번쯤은 제 동생에게 소개시켜줄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모든 면에서 똑부러지고 완벽해 보이는 제 동생이지만 지금까지 사귀어온 여자들만 보더라도 연애 쪽으로는 재주가 없어도 너무 없어요. 어쩜 그렇게도 별로인 여자들만 만나는지 모를 정도입니다. 그래서 어디 이상한 여자한테 걸려서 홀딱 뜯어먹히는 꼴을 보느니 확실하게 검증된 사람을 소개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요. 하지만 우리 신우 말이에요. 문제가 많아도 너무 많은 사람입니다. 절대로 제 동생에게 어울릴 만한 여자가 아니에요. 오히려 신우야말로 제가 아는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정신머리 빠진 여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나이도 30이 다 돼가지고는 직장다운 직장 한 번 가져본 적 없고 물론 학력 가지고 사람 비하하자는 건 아니지만 고졸입니다. 그렇다고 경제적인 문제로 대학을 못 간 것도 아니에요. 저희 시부모님이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하고 두 자녀 모두 대학 정도는 보내줄 여력이 되시거든요. 하지만 신우가 대학을 포기한 이유가 정말 황당했죠. 고등학교 내내 억압된 삶을 살았는데 대학 가서 또 얽매여서 살기 싫다고 안 간다고 했대요. 그렇다고 자기 미래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하거나 준비하는 모습도 전혀 없다 보니 근 10년을 반백수로 지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나이 먹도록 아직도 아르바이트나 임시직만 전전하며 살고 있어요. 사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자신의 목표만 확고하다면 그 과정 따위는 이해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뚜렷한 방향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데도 운이 안 좋아서 결과가 안 좋아서 그런 거라면 오히려 응원을 해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무슨 일을 하던지 신우는 도무지 답이 없더라고요. 남이 돈 벌기가 어디 쉽답니까? 그런데 신우는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이건 이래서 싫다 저건 저래서 싫다 하면서 사전 통보도 없이 일을 그만두는 건 부지기수고 심지어 한 달 동안 일자리를 5번까지 바꾸는 것도 봤네요. 신우같이 무책임한 사람은 제 인생에서 처음일 정도입니다. 거기다 저와도 한 번 트러블이 있었는데 언젠가 저희 회사에 무기계약 사무직을 뽑은 적이 있어요. 계약직이긴 하지만 일반 사원들하고 대우도 비슷한 데다 정부 정책 때문에 고졸자를 우선으로 뽑는 자리였거든요. 당연히 승진하는데 제약은 따르겠지만 그때만 해도 신우 본 모습을 몰랐던 저는 그 자리에 신우를 추천해줬죠. 신우한테 이것보다 좋은 자리는 없을 거라 판단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신우를 설득했고 제 돈으로 학원비까지 내줘가면서 자격증 따게 만들어주며 취직을 도와줬습니다.
월급도 시작이 250만 원부터 책정되었으니 나름 조건도 나쁜 편도 아니었고요. 겨우겨우 최종 면접까지 어찌어찌 인사팀 사람들까지 구워 삶아가며 올려놨더니 글쎄 최종 면접 전날에 친구들과 진탕수를 마시고 당일날 펑크를 낸 거예요. 세상에 취직할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최종 면접 전날 술을 마신다는 게 말이나 되나요? 막말로 자기 스펙으로 저희 회사 입사하는 건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인 거 모를 리도 없을 텐데 책임감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신우는 그렇게 저를 엿먹이더군요. 그러면서 저한테 한다는 말이 자기가 미쳐섰나 보다라며 사과를 하며 자기만 어떻게 다시 면접 날짜를 잡아줄 수 없냐는 겁니다. 진짜 어이가 없고 화도 났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때만 해도 결혼 초였기에 시가와 잘 지내보려는 마음이 컸거든요. 그래서 겨우겨우 사정해서 따로 면접 자리를 마련해줬고 다행히 합격을 했습니다. 하지만 또 한 번 신우가 제 뒤통수를 치는데 첫 출근 날의 얼굴도 내비치지 않고 전화로 출근 못한다고 통보를 해버린 겁니다. 자기 말로는 더 좋은 자리가 생겨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는 하는데 거기마저 한 달도 안 돼서 그만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중간에서 저만 인사팀 사람들에게 욕만 한 바가지 먹었죠. 어떻게 소개를 해도 그런 사람을 소개시켜 줄 수 있냐고요. 거기다 물론 제 기준이지만 신우 평생 단 한 번뿐일 수도 있는 좋은 기회를 그딴 식으로 날려버린 구제불능의 신우이가 도무지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그 사건 이후로 전 신우와 관련된 일이라면 그 어떤 것이든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싹 사라져버렸어요. 그런데 그런 신우를 제 남동생과 맺어주자고요? 제 입장에선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혼자 신나서 계속 주저리주저리 늘어놓는 시어머니에게 확실하게 거절 의사를 밝히고 남편과 함께 집으로 돌아오긴 했습니다만 기분은 최악이었어요. 아무리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이쁘게 보인다고는 하나 누가 봐도 성공가도를 달리는 제 동생에게 자기 딸이 가당키나 한가요. 그냥 손 안 대고 코 풀겠다는 신보라고밖에는 안 느껴져서 남편에게도 확실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더 이상 이 이야기는 꺼내지 말라고요. 겹사돈이 문제가 아니라 당신 여동생 자체가 싫다고 말했더니 남편은 뭐라 한마디 반박도 하지 못하더군요. 자기도 알거든요. 오히려 시간만 나면 자기 여동생을 욕하고 무시하던 사람이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시어머니한테도 당신이 직접 알아듣게 말씀드리라고. 한 번만 더 내 동생이랑 신우랑 연결해주니 어쩌니 말씀하시면 그때는 나도 조용히 넘어가지는 않겠다고까지 말을 해놨는데 결국 남편이 사고를 쳐버렸네요. 그새를 못 참고 며칠 후 남편이 제 동생을 만나 또다시 자기 여동생 좀 데리고 지내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애가 철은 없지만 집안일도 잘하고 거기다 원하는 곳에 취업하는데 옆에서 좀 도와주면 좋지 않겠냐며 사정사정을 했답니다. 딱 1년만 도와달라고요. 동생이 저한테 찾아와 어떻게 해야 하냐 물어봐서 그때 알았네요. 한평생 구제불능에 집만 되는 신우를 제 동생에게 치워버리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내 말을 개무시하는 남편의 태도에 정이 확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동생한테는 절대 그딴 부탁은 들어주지 말라 해두고 남편과 한바탕 하려 벼르고 별러 집에 들어갔는데 웬걸 남편이 오히려 저한테 화를 버럭 내는 게 아니겠어요? 아마도 동생이 남편 부탁을 거절을 한 모양인데 제 앞에서 동생 욕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주 못돼 처먹었다고 하면서 어쩜 남매가 그렇게 똑같냐고 인간미가 없어도 너무 없다네요. 아주 입에 거품을 물어가며 서운하다 난리를 치는데 진짜 죽탱이를 날려버리고 싶은 거 겨우 참았네요. 너무 화가 나서 남편에게 그럼 너 같으면 배고프다고 쓰레기 주워 먹겠냐? 기다렸다가 제대로 된 음식 먹겠다는데 그게 무슨 잘못이냐고 따졌습니다. 거기다 내가 분명히 경고하지 않았냐? 내 동생 가만히 두라는 내 말이 그렇게 우습더냐고. 난 마누라 말 개무시하는 남편이랑은 하루도 같이 못한다고 말하곤 그대로 짐 싸서 남동생 집으로 돌아왔네요. 여전히 화가 안 풀린 상태로 동생에게 상황 설명을 하고 있는데 남편에게 전화가 와서는 이게 집까지 나갈 일이냐며 가족끼리 이 정도는 이해해 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징징대더라고요. 참다 못한 제가 소리를 질렀죠. 혹덩어리를 내 동생한테 떠넘길 계획이 있는 줄 알았다면 애초에 너랑 결혼할 일 없었을 거라고. 네 동생 앞날이 그렇게 걱정이 되면 내가 떠나줄 테니 직접 뒷바라지 해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네가 직접 취직도 시켜주고 시집도 알아서 보내라고요. 어디 한번 잘 살아보라 쏴대곤 전화 끊어버렸네요. 제가 떠난다는 말에 그제야 남편이 꼬리를 내리고 다음날 동생 집으로 찾아왔길래 남동생 앞세워서 쫓아버렸습니다. 이미 오만정이 다 떨어졌거든요.
남편은 무슨 이런 일로 이혼까지 하냐고 억울해했지만, 아니, 내가 싫으면 그만 아닌가요? 그렇게 이혼한 지 지금 2달 정도 지났네요. 현재는 따로 집어둬서 혼자서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남편 뒷바라지할 일도 없고, 퇴근하고 여유롭게 좋아하는 넷플릭스 실컷 보면서 싱글의 자유를 만끽하고 있죠. 아참, 그리고 제 남동생 역시 얼마 전 여자친구가 생겼답니다. 입사 동기로 같이 일하면서 조금씩 섬을 타다 결국 사귀기로 했다는데, 두어 번 만나보니 아주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삭삭하고 예의도 바르고 말이에요. 거기다 자기 인생에 대한 철학이 확실한 게 가장 마음에 들었네요. 비록 저는 이혼녀가 되어버렸지만 제 스스로가 지금의 삶에 훨씬 만족을 하고 있고, 동생 역시 참한 여자와 미래를 준비하고 있으니 결과적으로 저희 남매에겐 해피엔딩 아닐까요? 어렵게 얻은 기회, 현명하게 잘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